MVC 패턴의 다양한 변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MVC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제가 실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 토대로 저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아주 간략하게 MVC의 변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HMVC라고 하는 용어를 만날 수 있는데 이거는 Hierarchical Model View Control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MVC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 MVC, MVP, MVVM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MVC에서는 요청의 처리는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실제 그냥 MVC라고 해도 뷰에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MVC는 이렇게 들어와서 컨트롤러가 모델에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거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MVC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이 뷰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통하지 않고 컨트롤러 통해서 소통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 그 모델이 뷰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 형태를 우리는 다르게 MVP라는 용어로 또는 MVA라는 용어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상관없이 그냥 이 둘 다 MVC라고 봐도 뭐 틀린 건 아닌데 MVC가 변화해서 이제 모델과 뷰를 완전히 뛰어났다. 그러면 그 형태는 이제는 MVC라고 부르지 않고 MVP라고 더 많이 불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VVM이 있는데 이 경우도 프레젠터 뷰 모델이라고 해서 용어만 달라졌고 이 그림에 보면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있는데 또 그리고 이 개념에서는 뷰와 프레젠트가 1대1 관계라고 하고 여기서는 1대 다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대1, 1대 다 관계가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프레젠트가 여러 개의 뷰와 상호작용하도록 우리가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MVP와 MVVM의 조금의 차이는 이 뷰 모델과 프레젠터의 역할의 차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MVP는 뭐의 약자냐면 프레젠터의 약자이고 MVA는 어댑터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Mediated MVC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과 이런 경우에는 모델과 뷰 간 상호작용은 항상 프레젠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 부분은 뷰가 하는 거고 프레젠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델과 상호작용은 프레젠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것이 MVC와 MVP의 차이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고 요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젠터는 모델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초기의 그림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뷰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프레젠터는 그 역할을 뷰가 하지 않고 누가 하냐? 프레젠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터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모델과 뷰를 완전히 분리했다. MVVM도 모델 뷰 모델도 모델과 뷰를 완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MVVM과 MVP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뷰 모델은 뷰가 화면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뷰 모델은 뷰가 뷰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뷰 모델이 갖고 와서 이 뷰 모델이 그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해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프레젠터는 개념적으로는 모델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주지만 뷰 모델은 뷰가 화면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오목게임에서는 오목게임에서 이 말들을 그려주기 위한 데이터가 별도 그래픽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누가 유지하냐? VM이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MVVM 모델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뷰는 뷰 모델을 해세이로 유지하지만 뷰 모델은 뷰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특별한 바인딩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MVVM은 그 사용하는 웹 프레임워크 또는 그 GUI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뷰와 뷰 모델이 자동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동하는 걸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틀에 맞게 만들면은 자동 연동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연동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MVP와 MVVM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퍼라는 것도 있는데 iOS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이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를 MVP 측면에서 보면 뷰도 있죠. 그렇죠? 뷰. 그 다음에 인터랙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P도 있죠. P도 있어요. 그런데 모델이 뭐 어떻게 되냐면 인터랙터랑 엔티티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모델을 바이퍼에서는 세부적으로 인터액터랑 엔티티로 구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레젠터와 P가 프레젠터와 라우터로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P와 R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라우터는 뭘 해주냐면 어떤 뷰를 갱신해야 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터가 여러 개의 뷰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이들 중에 어떤 애와 상호작용해야 될지 그 로직을 갖고 있는 애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바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VC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3티어, N티어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계층적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구현해라라는 것이 3티어 아키텍처인데 얘는 MVC는 응용을 MVC로 나누라는 것이고 3티어 아키텍처는 레이어 형태대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MVC 측면에서는 요 두 개가 모델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들 보면 MVC는 이 3티어 아키텍처에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패턴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응용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이 MVC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레이어 기반의 3티어, N티어 기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UI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뷰와 컨트롤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구현이 될 거고 이 비즈니스 레이어와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에는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완전 모델 그 레이어 간에 쪼개져서 되겠죠. 뭐 이런 데는 파사드 같은 것들이 또 사용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MVC는 아키텍처럴 패턴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패턴들은 디자인 패턴이고 디자인 패턴은 크리에이셔널, 비헤이비얼, 스트럭처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응용 또는 응용의 서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라는 것이 MVC 패턴입니다. 적용을 언제 하냐? 특정 상황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응용을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러 응용을 만들면서 모델을 재사용하고 싶으면은 특히 이런 MVC 패턴을 고려해서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으로는 각 부분을 상호 독립적으로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고 병행 개발, 분업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작을 할 때 한 사람은 너 모델 개발하고 너는 인터페이스 개발해라. 그럼 UI 개발하는 쪽에서는 또 그 뷰 쪽만 담당하는 친구, 컨트롤러 담당하는 친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각 부분은 상호 독립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확장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뷰를 제공하기가 쉬워지게 되겠고 뷰를 추가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뷰를 추가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각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죠. MVA, MVP, MVVM, 바이퍼 등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뷰들 중에는 컨트롤을 가질 필요가 없는 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코드를 보면서 MVC 패턴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제를 통해서 MV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과제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먼저 해보면 이렇게 계산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계산을 누르면 결과를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저는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시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MVC 형태의 코드가 나타나는지 조금 그거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응용을 만들 때 그 응용을 MVC로 나눠서 구현하게 되겠고 각 MVC가 각각 하나의 클래스로 구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응용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모델 클래스 하나, 뷰 클래스 하나, 컨트롤러 클래스 하나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우리가 개발할 때 응용을 딱 세 개의 클래스만 만들어서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뷰부터 보면 뷰는 아까 만든
요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구성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식을 입력하는 부분이고, 요 버튼입니다. 계산 버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고 있고, 얘는 get express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 식에, 그 텍스트 필드에 적혀 있는 식을 다른 요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퍼블릭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쓸 수 있게끔 set calculate solution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set calculate listener 해가지고 핸들러가 있는데, 요 핸들러를 등록할 뿐이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모델의 어떤 메소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 뷰에는 하나도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 모델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요 핸들러만 외부에서 등록시켜주면 돼요. 근데 그 핸들러가 바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여기처럼 뷰도 갖고 있고 모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 자신의 메소드를 등록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뷰에서 사용자가 뷰 그 UI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돼야 되는 그 메소드는 여기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우선 익스프레션을 갖고 와서 사용자가 입력한 식을 갖고 와서 검증을 해줍니다. 식이 유효한지. 그래서 유효한 식인 경우에만 모델에 전달해주고 모델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뷰에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VC 형태인데 모델은 직접적으로 뷰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VP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바 FX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컨트롤러는 자바 FX 요소가 없죠. 여기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터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틱택토를 살펴보겠습니다. 틱택토는 원래 0x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 1이 승했다고 됩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또 이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그 클릭을 처리해주는 컨트롤러, 그리고 이 게임의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모델,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클래스는 TTT 컨트롤러, TTT 모델, TTT 뷰 세 가지만 있습니다. 물론 요 버튼들을 좀 요 처리를 편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빼고는 추가된 클래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형태에서도 뷰를 보면 쭉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이 게임의 로직에 대해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몰라요.
모르는 형태에서 그냥 반응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각종 그 처리자를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처리자는 컨트롤러에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새 게임을 눌렀을 때 해야 될 일, 사용자들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 경우에는 이 TTT 컨트롤러에도 자바 FX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죠. 이벤트를 받았고 또 버튼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전히 아까 계산기처럼 모델과 뷰가 직접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뷰는 화면 처리만 해주고 있고 화면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부분들은 컨트롤러에 있고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모델의 어떤 메소드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구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응용 로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응용 로직이 전혀 컨트롤러에 구현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는 별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로 나누었을 때. 그런데 요거를 좀 더 MVP 가깝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MVP에서는 뷰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다 거기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액션 리스너에 대한 코드를 여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일부 처리하고 모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터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레젠터는 아까와 달리 자바 FX 요소는 없고 로우와 컬럼이라는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모델과 소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뷰에서 1차적으로 소스를 로우와 컬럼으로 바꾸는 역할을 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더 MVP에 가까운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프레젠터가 그 모델에서 뭔가 결과들을 프레젠터에서 가공해주는 그런 요소는 이 게임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MVVM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제 MVVM은 그 뷰와 뷰 모델 간의 그 바인딩을 뭔가 시스템 내부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걸 제가 만들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만들려고 해봤지만 이제 자바 FX에서는 그거를 뷰와 뷰 모델을 직접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바 FX 예제를 통해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게끔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빼고 MVC, MVP 두 가지 형태만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학기의 마지막 과제는 요 드린 MVC, MVP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사용자가 연속으로 2번 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용자와 컴퓨터와 대결하는 틱택토 게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모델 뷰 컨트롤러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될지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숙제이고 마지막 과제입니다.